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많이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클릭을 부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강과 2강에서는 매년 새해 2월 4일이나 5일경의 입춘일로부터 시작하고 띠는 입춘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사주팔자를 이야기할 때도 입춘절기를 기준으로 함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삼강천간 10가지의 뜻편을 공부하겠는데 우리 교재의 내용이 너무 양이 적으므로 저의 자료를 추가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강천간 10가지의 뜻 2023년을 개묘년이라고 부르죠. 개묘 중에서 묘는 토끼를 말해요. 그렇다면 개는 뭘까요? 개는 하늘을 상징하는 글자 중 하나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글자는 총 10개인데 2개씩 묶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부르죠. 역시 한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다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째, 갑은 한자로는 갑, 첫째, 거북의 둥딱지를 의미해요. 무엇이 갑, 가성비갑이라고 할 때의 갑이에요. 1등이고 최고라는 말이죠. 초보자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세한 설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천간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지지도 운동이죠. 우리는 운동을 구분하는 방법이 천간의 기준으로는 10단계로 구분을 하고 지지의 기준으로는 12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60갑자로 구분을 하면 60단계가 되겠네요. 그러니깐 갑이 대립목이 아니라 그냥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각 운동의 첫 단계가 갑입니다. 그럼 갑에 대한 이야기는 완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지된 화면처럼 갑을 이해하면 아직 공부가 부족한 겁니다. 갑은 대립목이니 태양인 병을 반깁니다. 라는 순간 아직 갈 길이 먼 것이죠. 그냥 갑은 운동입니다. 운동의 첫 단계. 갑과 을은 운동의 첫 단계입니다. 의도나 생각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동양의 철학은 참 재미있죠. 생각부터 운동 단계를 부여를 합니다. 서양은 실제 몸이 움직여야 운동인데 동양인들은 참으로 사고가 철학적입니다. 생각도 운동이라니. 하여튼 의도가 생기고 생각이 생기고 계획을 해야 하는 단계가 갑과 을의 단계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생각이 일어났으니 툭 튀어나온 모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상의 물체에서 유사한 상징물을 찾으니 땅에서 싹이 툭 튀어나오는 새싹이나 나무의 비유가 된 겁니다. 그리고 툭 튀어나가거나 뚫고 나가는 모든 현상에 갑단계라는 의미를 부여를 한 겁니다. 이것이 선현들이 최초로 천간을 이해하는 단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후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나무만 기억을 합니다. 방향을 가리킨 의도는 잊은 채 손가락만 기억을 하는 것이죠. 공부를 할 때에는 온고이지신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지신이 되는 것이죠. 하늘의 갑의 기운을 느낀 선현들은
갑의 기운이 오면 새벽에 태양이 툭 튀어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갑의 시기가 오니 봄의 만물이 툭 튀어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갑의 운동이 왔구나 라고 안 것이죠. 앞으로 툭 튀어나가는 놈들이 많이 보이면 갑으로 규정을 하자라고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갑의 기운은 강력합니다. 얼마나 강력하면 임계운동을 무너뜨릴까요? 찍고 나오는 기운입니다. 그러나 갑은 무엇인가를 무너뜨리고 나오는 개념입니다. 과거의 것을 벗어 던지고 나오는 개념이고, 그래서 그런가요? 갑은 기존 가치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나오게 되니 무너진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갑이 일으켜 세우는 동안 나머지 가족들은 희생을 해야 합니다. 잘 키운 갑 하나 남부럽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갑일주는 부모 형제 희생 위에 존재합니다. 무에서 생각을 일으키니 기획, 계획, 계몽을 잘합니다. 이런 것을 잘하려면 교육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장 역할도 잘해야 기획, 계획, 계몽이 잘 먹히기도 합니다. 이제 막 튀어나온 놈이니 사실 겉은 딱딱하지만 속은 천진난만하고 여립니다. 그래서 상처를 잘 입습니다. 뚫고 나가는 기상으로 허공으로도 쑥쑥 오릅니다. 그래서 높이 오르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로 고라는 의미를 붙이기도 합니다. 주역에서는 목을 38이라는 숫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이런 갑이 너무나 뚫고 나가니 달래는 천간이 필요합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뻗어나가는 기운을 정지시키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역할은 토이고, 그 중에서 위치적으로 음운동의 위치에 있는 천간이 기입니다. 그래서 뻗는 기운을 잠재우는 것이 기라서 갑기는 음양의 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천간합이 되는데 다음에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갑을 정리하면 생각을 일으키니 기획, 계획, 계몽, 교육입니다. 툭 튀어나오는 기상이니 땅에서는 나무이고 하늘에서는 태양이 오르는 새벽이고 계절로는 모든 만물들이 튀어나오는 봄입니다. 뚫고 올라오는 게 높게 오르니 빌딩이고 건축물이 됩니다. 이제 막 튀어나온 천간이 자존심 강하나 속은 천진난만하고 상처를 잘 입습니다. 무엇인가의 희생을 전제로 찍고 나오니 새롭게 만드는 작용은 좋지만 주변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을은 한자로는 을, 새을이라고 배웠죠. 굽어 있는 모양, 싹이 구부러져 있다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콩나물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물로 보면 갑은 큰 나무, 을은 풀의 비유예요. 자세한 설명을 추가해 보면 갑이 한 방향으로 뚫고 나가는 기상이라면 을은 구체적으로 뚫고 들어가는 기상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뚫고 들어가려면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져야 합니다. 나누어져야 합니다. 갑은 을의 분화된 모습으로 갑이 어딘지도 모를 부분을 확 찢고 나온 놈이라면 을은 구체적으로 의도를 갖고 확 찢는 놈입니다. 즉 의도된 부분에서 튀어나온 놈이네요. 의도된 곳에서 튀어나온 천간이고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새벽에 갑하고 아무 생각 없이 벌떡 일어나서 을하고 출근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기지개 펴는 모습입니다. 을 단계에 가면 이제는 튀어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튀어나갈 준비란 세수하고 얼굴에 분칠하고 눈곱도 좀 떼어내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아직 미흡한 것을 수선하고 감추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교육, 기획, 설계, 디자인, 인테리어, 임의용이 됩니다. 땅 위에서 식물들을 보니 갑운동 다음에 식물들은 미흡하고 미천한 몸뚱이를 이리저리 굴리게 됩니다. 넝쿨이 땅 위를 이리저리 굴러다니잖아요. 줄기를 이리저리 뻗치면서 부족한 영양분을 찾아다닙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속성입니다. 이것이 교육, 기획, 계획, 설계, 디자인, 인테리어 등이 됩니다. 그런데 을이 사실 만만한 천간이 아닙니다. 이제 양운동이 갑에서 시작을 했고 을 단계까지 와서인지 양운동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을도 찢는 힘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을이 겉으로 볼 때 이리저리 넝쿨넝쿨 흐르는 듯 보여도 꾸준히 그 힘으로 바위도 뚫습니다. 그래서 을일주 특징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부드럽고 유약해 보여도 안으로는 질긴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시켜면 겉으로는 예 해놓고 나서 뒤돌아서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을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을이 꼬장을 부리면 장난이 아닙니다. 착해 보였던 애가 그러니 더욱 무섭습니다. 을은 부족한 것을 자꾸 채우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의도된 것을 채우고 메우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이 되고 건축이 되고 인테리어가 되고 디자인이 되고 설계가 되는데 몸의 부족함을 메우는 것을 화장이라고 합니다. 밀가루 떡칠 같은 화장이죠. 화장을 잘하려면 손기술이 뛰어나야 합니다. 무식하게 힘으로 하는 것 말고 잔잔한 손기술 말이죠. 그래서 을은 잔잔한 손기술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질기고 강한데 겉으로는 온유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둘러대길 잘합니다. 그래서 문학 예술로 잘 둘러댑니다. 학문, 문학 예술, 필설 등을 잘합니다. 그리고 잘 둘러대니 말빨도 상당합니다. 을이 이렇듯 강력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분화되어 나가니 이 천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양운동이 극단으로 가서 사멸을 하게 됩니다. 우주는 그런 꼴을 못 봅니다. 우주는 항상 음양조화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천간에게 경이라는 짝꿍을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안정된 궤도를 돌라고요. 경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퍼진 것을 거두어 드리고 튀어나간 놈을 잡아들이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경이 있으면 군인 경찰으로 보는 이유가 도둑놈들을 거두어 드리고 잡아가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갑에서 양운동이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서 을도 강력한 양운동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경이 거두는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을경합이 되면 금이 생성됩니다. 왜 금이 생성이 되냐면 한 번 더 거두어 드리려고 준비하는 것이죠. 워낙 튀어나가는 속성이 강하니 합화물인 자식이 또 한 번 붙드는 형상입니다. 합금이 어떤 작용을 하냐?
너무 튀어나가면 신으로 한번 조져서 다 잡고 너무 거두어 들이면 을이 본연의 궤도를 잃게 되니 병으로 살짝 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을은 겉은 이리저리 보들보들하나 안으로는 질긴 고집과 자존심이 강한 성품입니다. 겉은 예하고 뒤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부족한 것을 메우려는 속성으로 교육, 기획, 설계, 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화장, 문학, 예술, 언변 등을 추구합니다. 이쯤 되면 갑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갑도 교육, 을도 교육도 대체 뭔 차이냐? 라고 질문을 할 겁니다. 갑은 의도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 인문학이라면 을은 의도되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을은 국문학이 됩니다. 갑이 철학이라면 을은 도덕이 됩니다. 갑이 토목이라면 을은 건축이 됩니다. 갑이 순수예술이라면 을은 상업예술입니다. 갑이 건축이라면 을은 인테리어입니다. 세 번째, 병은 한자로는 병, 박다, 굳세다 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오행으로 치면 불의 성질을 가졌어요. 불의 성질을 가진 것 중 최고는 태양이죠. 그래서 병은 태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추가해 보면 병은 그 안에 있던 음흉한 생각이건 계획이건 의도이건 타인이 인지가 되도록 드러난 상태 운동이 됩니다. 그것을 비유치상을 하니 태양이 되었습니다. 태양의 주요 작용 중에서 세상을 환하게 하는 빛으로 비유치상이 됩니다. 병이 나타나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어두움은 임입니다. 어두움이 사라지니 의도가 명명백백히 밝혀집니다. 어두움이 사라지니 병이 나타난 시간. 그리고 그 병이 제일 강하게 되면 그림자가 가장 짧아집니다. 일반적으로 드러내는 작용으로 인하여 병일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말이 되었건 손짓이 되었건 글이 되었건 주로 일반적으로 말이 되겠죠. 그래서 말로 벌어먹는 세월이 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두움을 밝힌다는 것은 그리고 의도를 밝힌다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판별사 역할을 자주 합니다. 판사가 되기도 하고 감정사가 되기도 합니다. 본인의 속성이 이미 빛의 속성이니 밝히고 싶지 않아도 밝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두운 것들을 죄다 밝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식한 것들도 밝혀주어야 하니 봉사, 희생, 교육이 되기도 합니다. 봉사와 희생이 지나치면 오지랖이 되기도 합니다. 쓸데없이 다 밝혀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어두운 것을 보면 못 참습니다. 그래서 호기심 대마왕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죄다 알아내야 합니다. 남의 일에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왜?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셋이서 대화를 하면 오지랖처럼 그래서 걔가 왜 바람 피운 거래? 라고 다 알아내야 직성이 풀립니다. 너무 밝히다 보니 어떨 때에는 본인의 실속이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태워서 빛을 내고 주변을 밝혀주니 감추고 숨기고 음흉한 사람들은 병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설이 따르기도 합니다. 병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지랄이다. 참 피곤하다. 라고 하는데 잘 관찰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비추는 공간도 병운동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이 되기도 하고 연예인이 되기도 하고 시상식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조명 가게가 되기도 하고 발전소가 되기도 합니다. 병은 조명입니다. 태양입니다. 별입니다. 빛을 주는 존재이죠. 근데 병이 너무나 설치고 다니고 가불병까지도 양운동의 속성이 매우 강하니 거두어들이고 포장하는 신을 보내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주어야 합니다. 우주는 음양의 조화를 엄청나게 바라거든요. 만약 신이 없으면 병은 자멸하게 됩니다. 빛을 내다 아니 공허하게 되어 무로 가버립니다. 확 타버려서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사형으로 발산하는 빛의 성질인 병을 신이 거두어들여서 포장하는 에너지에 갖다 붙입니다. 아까도 말을 했지만 가불병까지 양운동 단계인데 그 운동 진행의 가파르기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운동으로 한 번 더 눌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병이 신에게 잡혀 삽니다. 그런데 병을 너무 눌리게 되면 병이 병답지 못하니 임수가 되어 호수 위의 태양처럼 살짝 빛을 산란시켜주고 병이 너무 설쳐서 빛나게 되면 개수로 확실하게 어둡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정은 한자로는 정성하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작은 불, 촛불 정도가 됩니다. 병과 정은 불의 성정을 가졌어요. 자세한 설명을 추가해 보면 앞에서 병이 번쩍하며 빛나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은 무엇일까요? 빛 뒤에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열이고 그리고 구석구석까지 밝혀내는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그늘진 곳, 어두운 곳 구석구석을 다 밝혀내고 알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 속성입니다. 나무에 꽃이 핍니다. 한 송이가 딱 하고 피면 그것은 병운동입니다. 그런데 벚꽃처럼 만발하거나 장렬하는 기운으로 화들짝 피워지면 그것은 정운동 단계입니다.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죠. 이런 정의 속성은 은근히 집요합니다. 병이나 정이나 둘 다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것을 못 참습니다. 그런데 병 단계는 궁금한 것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바로 대상자에게 야, 궁금해 알려줘라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은 그 대상자가 아닌 옆 사람에게 안 궁금한 척하며 질문을 합니다. 야, 아까 제가 뭐래? 병이 태양이라면 정을 촛불로 비유치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정이 구석구석 어두운 곳을 찾아가서 밝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방 안에 촛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도자, 안내자, 종교인, 교육자가 됩니다. 정은 은근히 말이 많습니다. 병은 처음부터 말이 많다면 정은 친하게 되고 나면 상당히 수다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새초롬하게 있다가 친하다 싶으면 엄청나게 수다스럽습니다. 병이 공명정대함을 밝히는 판별자라면 정은 어둠을 밝히는 수사관입니다.
다 찾아내야 합니다. 은근히 집요해서 그런지 구석구석 다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못 참습니다. 어두운 것을 밝혀서 교육이고 구도자나 안내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도 말로 벌어먹는 세월이 있습니다. 은근히 논리적이거든요. 이런 정운동이 구석구석 밝히는 것이 지나치다 싶으면 임운동이 개입하여 말리게 됩니다. 정임합을 이루게 되어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임은 어둡게 만드는 작용입니다. 정이 더 이상 구석구석 밝힐 수 없게 임이 제동을 겁니다. 안 그러면 정은 스스로 자멸하게 되니 죽을까봐 임이 돕는 겁니다. 그런데 갑을병까지는 기세가 맹렬하지만 정에 가서는 상태적으로 양운동은 맞지만 맹렬한 양의 기세는 좀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는 정임한목으로 목이라는 자식을 주어 안정된 양운동을 하게 합니다. 정이 너무 위축이 되면 갑으로 다시 양의 기운을 도와 정이 유지하게 되고 정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을로 기운을 덜어내는 역할이 됩니다. 정리하면 정은 드러내는 작용이고 집요하고 구석구석까지 드러내는 상태입니다. 병이 비치면 정은 열이 되는 이유가 구석구석 파고드는 속성 때문입니다. 빛은 구석구석 못 가지만 열은 구석구석 갑니다. 그래서 항시 교육, 종교, 철학, 역학, 예술, 문학, 봉사, 지원, 후원, 복지, 안내 등의 역할을 합니다.